수많은 외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쪼개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재밌으셨죠? 타운홀 미팅 괜찮고 제일 재밌는 것은 업무보고 생중계 진짜 재밌었죠? 우린 죽겠어요. 그거 만든 사람은 죽겠습니다. 아우 힘들어요.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업무보고 중간쯤에 아우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이 대통령이 주도한 그 영역을 이제 넘어서서 전 부처의 업무보고 생중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중계 하세요 하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부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업무보고 공개를 누가 시작했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생중계는 안 했어요.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 철학이 이어져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게요. 이번 업무 보고할 때 공무원들이 힘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업무 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게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였거든요.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 딱 끝나는 날 다들 속으로는 아우 이제 끝났다 아주 해피하다. 이제 조금 쉬어야지 이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시면서 아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음 업무 보고는 6개월 있다 하자고. 아니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사실 이번 업무 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의 업무 보고를 기대합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발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첫 업무 보고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검증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점점 압박 검증이 심해질 것이고 책임감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한차원 높은 행정으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시고 댓글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가끔 받아가지고 대신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K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겠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 맞죠?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 은퇴하신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외교를 잘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잘 지내는 거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잘 지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환심을 지혜롭게 사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국가들을 균형을 적절히 잡는 방향으로 북한과만 아직 냉각관계에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들과 관계를 만들어 낸 거죠. 얼마 전에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청와대로 이제 옮긴 뒤에 청와대 옆에 총리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삼청동 수제비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비 먹고 우리 총리공원 가서 커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아우 도대체 금관 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진핑 주석 뭐 샤오미 셀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 나 잠 못 자고 그거 지어서 아이디어 짜느라고 잠을 못 잔다고. 국익을 이루어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탄국가에 갔던 우리나라 기업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그분이 갈 때 이게 우리나라에 6개 있는 금관 중에 6번째 가장 좀 화려한 금관의 모델을 선물한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걸 들고 갔대요. 그 나라에서 건설 휴주할 게 있었어요. 원래 자기 차례 아니야. 딴 나라 받기로 돼 있었어. 갔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약간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그 대통령 정상에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그거냐고. 그리고 수주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인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중에 이렇게 보면 제일 잘한다의 이유가 외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였어? 아니잖아. 유학파였어? 아니잖아. 외국 가서 오래 살았어? 아니잖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외교를 잘하거든요. 근데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국가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틀을 정하는 문제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신 씨앗이 이때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보통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큰 나라 몇몇 정도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저들을 거의 매주 간격으로 쭉 당대표가 만나나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준비하시는구나. 그러한 치열한 국정의 준비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비교적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위상, 정치적 위상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경제를 해왔습니다. 한미관세 협상을 할 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오너들을 개인 1대1로 또는 정말 많이 만났어.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 관세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같이 의논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거였다면, 독재자 시절이었다면, 저런 만남이라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뭔 짓을 할까? 뒤에서 뭔 소리를 할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CEO, 기업 CEO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의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언젠가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니까, 꾸밀 게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 하나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낸 것이 경제, 노동 어떤 한 분야의 제도의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